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엄청 좋아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 개발하기는 하는지 그 맥과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서울을 대표하시는 오세훈 시장이시죠.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거라고요. 어떻게 흐름을 흘러가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강남 이상이 될 그곳 여의도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2009년 1월달 뉴스 가지고 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다 안 한다 했는데 그 똑같은 분이 오늘날 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면 이렇죠. 한강변이 달라진다. 여의도 압구정의 초고층 아파트 올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한강 르네상스라는 테마로 설명회도 가지셨고요. 오늘날 시장이시죠. 당시에도 오세훈 시장께서 이러한 발표를 하셨어요. 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2009년입니다. 오늘날로부터 무려 13년 전 이야기다. 자,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높이 관리 기준에 있어서 여의동, 압구정, 잠실 같은 경우에는 최고층 제한 없고요. 성수, 이총, 구의, 반포, 합정, 당산 같은 경우에는 50층 이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감도도 말도 안 되게 멋진 모습. 오늘날 보더라도 굉장한 뷰를 자랑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한강변 최고 높이 50층까지 올려서 마천루 스카이라인까지 만든다라고 과감히 발표를 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때는 2009년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판이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잡은 게 오늘날이죠. 그러면 박원순 시장 때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냐 봤더니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을 문화재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노후 아파트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허무는 거를 반대를 했고 그린벨트 또한 개발을 절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엄청나게 노후된 아파트가 삽 한 번 못 두고 벽돌 하나 못 빼는 일이 오늘날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세훈표 시정 드라이브 박원순 지우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게 21년 8월달 오늘날로부터 1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흐름이 잡히고 맥이 짚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여의도 개발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려 60층까지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나 쟁걸음이 오늘날이다. 그럼 여의도 대체 언제쯤 지어졌나 볼게요. 74년, 75년, 77년, 80년, 78년, 76년, 75년, 76년. 가장 오래된 거는 71년도에 지어진 것도 있어요. 오늘날로부터 무려 50년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고요. 내가 시범 아파트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내 나이가 50살이 됐다는 거예요. 낡아도 너무 낡았다. 정보수도 실제로 여의도 아파트 한번 들어가 봤는데 바닥 난방 대신 라지에이터 떼고 있었고요. 실내는 어느 정도 깔끔한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즉 사람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게 오늘날 현실이다. 그런데 요 뒤에 빌딩들 보이실까요? 여의도는 단연코 우리나라의 부의 축을 담당하는 그곳임에 틀림이 없고요. 금융에 있어서 1번지 대한민국의 맨하탄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결과 허경환 씨가 요거 굉장히 밀고 있죠. 너무나도 언밸런스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금융 특구 엄청나게 멋있는 모습 반대로 말도 안 되는 노후주택 그 모습 그대로 유지 중에 있더라. 이를 21년도에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보수가 최근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한번 뒤져봤어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어떻게 되고 있나를 체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색 키워드를 여의도로 놓고 검색을 해보면 그닥 열심히 하는 모습, 여의도의 주택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멋진 모습으로 재탄생을 시킬지에 대한 그 어떤 회의도 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자, 사정은 사실 굉장히 많죠. 너무나도 오늘날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낮춘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엄청나게 활발히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를 자랑하는 이것도 멈췄죠. 바로 둔촌주공이 되는데 이 어떤 것도 사실 서울시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겠죠. 따라서 여의도 재건축 또한 현 전 세계의 정서, 대한민국의 흐름,
과거 오세훈 시장이 2009년도쯤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중간에 십몇 년이 턴키로 날아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 결론은 50년 된 아파트가 현 흐름처럼 간다면은 70년간 유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확하게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결과문을 발표할 필요가 있고, 그게 명확치 않다면 전과 동일하게 12년 전 사건이 오늘날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감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요 빨간 색깔 테두리가 서울시고요. 그 바깥쪽은 경기도가 되죠. 대한민국 부동산 축의 중심, 단연 서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 서울을 중심으로 요 빨간 색깔이 가장 많이 뭉쳐지는 요 세 곳, 동대문, 명동, 시청, 중구 등이 들어가 있는 이곳 역사문화축으로 잡혀 있고, 강남 테헤란로가 들어가 있는 이곳 국제교류 업무 복합지구로 잡혀져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혁신 코어로 이미 선정이 되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아침 출퇴근 시간을 보면은 이곳 일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업무 중심 지구이기 때문인데, 이 세 곳들 중에서 요 삼성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축 자체가 이렇게 서해안 신산업벨트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니시가 여의도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천지개벽하는 거는 분명할 것 같다. 앞으로 여의도가 점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신세계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해서 IFC몰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엄청난 상업지 땅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세종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맥 잡히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고수가 예전에 몇 개 영상 만들어봤어요. 서해선 복선저철 2023년 개통하기는 할지, 강남은 지고 여의도가 뜬다, 24시간 꺼짐없는 부동산 영등포 여의도역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대한민국 인구가 전부 다 줄고 나중에는 몇만 명밖에 살아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바로 여의도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해당 영상 참고해보시면은 여의도의 개발 가능성 충분히 맥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그 50년 된 주택이 큰 변화가 있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22년 7월달 뉴스고요. 연소득 70%를 빚 갚는데 쓰는 사람들 140만 명, 영끌족이 위험하다. 경고등 켜진 2030 세대 영끌 실패로 박탈감 가중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요즘 쉬운 게 하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반드시 있죠.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정거수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 극복해보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거수였습니다. 안녕.